내 아들 녀석은 아빠가 괴물인 척하면서 자기를 쫓아다니면 좋아라 한다.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으악 괴물이 날 잡으러 온다고 장난감 트럭을 몰고 도망친다. 하지만 절대로 아빠가 못 잡을 정도로 빨리 가지는 않는다. 내가 뒤에서 와락 붙잡으면 이번에는 쉼없이 깔깔대며 제발 나를 놔주세요. 게임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그치만 진짜 놔두지는 마세요 라는 뜻이 숨어있다. 조금씩 강도가 세질 때마다 게임은 더욱 재밌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른이 되면 한껏 집어넣을 심각함이 쏙 빠진 드라마의 초기 형태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드라마가 근본적으로 놀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어른이 되면 우리의 괴물은 훨씬 더 생생한 모습을 띈다. 재정적 파산, 외로움, 실직, 질병, 직장이나 도로에서 마주치게 되는 개념 없는 놈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괴물에게 잡아먹히거나 간신히 도망치거나 하는 일들이 진짜라고 믿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비탄에 잠기게 되었다.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즐거운 게임이 어쩌다 보니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넘치는 실제 상황이 돼버렸다. 거의 대부분의 TV 프로그램은 의식에게 패턴 또는 틀을 강요한다. 쇼나 영화는 대개 비교적 평화로운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이내의 갈등을 만들어 드라마를 절정으로 치닫게 한 후에야 막판에 그것을 해소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영웅이 승리하고 악당이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잠시 동안 기뻐하고 안도한다. 하지만 쇼가 끝나면 우리는 다른 쇼로 눈을 돌리고 거기서 똑같은 체험을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TV쇼, 영화, 뉴스 프로그램 등의 진짜 폐해이다. TV가 유도하는 감정 기복의 악영향에 비하면 그 안의 폭력 장면의 위험성은 별것 아니다. TV쇼의 첫 장면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경고. 이 영상물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바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청한 후에 당신은 고통을 느낄 것이며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드라마를 갈고하고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닐까? 갈등이 없는 영화를 상상해보라. 악당도 없고 극복해야 할 시련도 없다. 어떤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우리는 왜 이런 영화를 상상조차 하지 않는가? 아무리 수백만 달러를 써서 최고의 배우들과 특수 효과를 동원한다고 해도 전무후무한 망작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평화롭게 시작해서 아무 갈등 없이 진행되다가 그냥 끝나는 영화. 등장인물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극복해야 할 악당이나 악의 세력도 없다. 다스베이더가 없다면 스타워즈가 어떻게 되겠는가? 스미스 요원이 없는 매트릭스가 상상이나 되는가? 이런 악당들이 빠졌을 때 관객들이 영화관을 박차고 나와서 환불해달라고 아우성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얼만큼의 평화를 원하고 있는지를 이런 사실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영화 속의 평화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면서 실제 현실에서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쯤에서 연습 하나 나간다. TV를 시청하되 의식이 각각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방향을 돌려놓으라. 드라마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이 돼버리는지 그 작동 방식을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그것이 드라마라는 사실을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이미 2살 무렵부터 마음에다 에너지를 쏟아붓는 법을 익혀왔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에너지가 투입된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낸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이다. 모든 드라마가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지만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꼭 다뤄야 할 문제의 개수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몇 개나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바깥의 드라마를 선호한다. 즉, 타인들과 엮이는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말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내부의 드라마에 매달리며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 부른다. 이 두 성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외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드라마가 사건 및 사람들과의 분쟁, 충돌로서 나타난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드라마가 불안이나 내면의 갈등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겉모습의 차이일 뿐이다. 둘 다 마음의 동일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 처방 또한 드라마의 내용물이 되지 말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되라는 연습으로 동일하다. 우리는 드라마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좌뇌 해석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가를 묻는 것과 같아. 한 대형 방송국에서 광고 문구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다. 우리가 드라마를 좀 잘 압니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에고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드라마에 더 깊이 빠져드는지를 잘 알고 있다. 뉴스도 드라마의 훌륭한 재료이므로 이것을 좋은 연습 기회로 삼아보라. 당신은 뉴스를 보면서 마음과의 동일시를 그칠 수 있는가? 당연히 당신 마음은 뉴스에 반응하겠지만 그 반응과 하나가 되는 대신에 그냥 뉴스를 보기만 할 수 있는가? 당신이 그 반응과 하나가 되는 순간 뉴스의 내용은 진짜 현실이 되고 지도는 실제 그 지역이 된다. 저 사람은 진짜 무능하기 그지없고 정부는 돈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 물론 개중에는 꼭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도 섞여 있겠지만 지금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은 정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것인가? 에고의 드라마는 뭔가를 갈망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단계로 시작해서 목표를 달성하고는
일시적인 만족을 얻는 단계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내 다시 활성화되어 같은 순환을 끝없이 반복한다. 분별이 실제를 양분하여 의식을 양극단 사이에서 널뛰게끔 하는 것이다. 앨런 와츠는 우주가 본래 모습을 감춤으로써 스스로 거대한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중이라는 고대 힌두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그 놀이야말로 우주의 본성이라고 말했다. 놀이란 진짜 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되어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잘 논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지금 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고 있으니까 말이다. 당신이 지금 전지전능하다고 상상해보자. 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마 몇몇 억만장자들이 도달하게 될 결론과 같을 텐데, 당신은 모든 것이 끔찍하게 따분해질 것이다. 다시 재미있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 인척하기 게임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본래의 당신으로부터 숨는 것 뿐이다. 이 게임은 순식간에 시작되고 그로써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드라마가 탄생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일종의 게임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다. 만약 안다면 게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90년대에 나온 더 게임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는가? 마이클 더글라스가 연기한 주인공은 부귀 영화를 다 갖추었지만 모든 것에 따분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깜짝 생일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왜소하고 위태로운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줄 예측 불가의 상황이었다. 그에게 모험과 미스터리가 넘치는 게임을 선물하려는 사람은 그의 동생인데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형은 이것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몰라야 한다. 안다면 흥미가 사라질 테니까 말이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에 만족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과 함께한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우울하고 외롭고 궁핍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을 가장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끌리는 것과 같이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필요성만큼 우리를 밀쳐낸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외면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수록 당신은 오히려 눈에 띄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인간관계를 목표로 삼으면 외로워질 것이고 마음을 비우면 머지않아 일생일대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사회심리학에 의하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처음에 차갑게 대하며 시작한 데이트일수록 헤어질 때 키스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다. 단 정말로 무심해야 한다. 무심한 척 하는 것은 소용없다. 가장 자신감이 잘 드러나는 때는
바로 자신 있어 할 필요조차 없을 때이다. 부자일수록 돈이 필요 없고, 그럴수록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쉽게 번다. 여러 번 지적했듯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논리학과 물리학으로부터 사회적 환경과 마음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하나의 놀이이다. 그 게임은 본래 자기가 아닌 어떤 것이 되어보는 것이다. 우주는 정말로 잘 놀기 위해서 만물에, 특히 마음에 무적의 대립성을 불어넣어야 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원죄라 하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잔잔한 물 위에 생겨난 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주의 장난기이다. 이 놀이에 너무나 깊이 빠진 나머지 우리는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는 이것이 놀이일 뿐임을 잊은 채 지내왔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우주가 의도한 바가 아닐까. 역설적이게도 이 점을 간파하고 나면 우리는 이 드라마 게임에 뛰어들 마음이 점점 약해지게 된다. 원래 게임이란 것이 그렇지 않은가. 어떤 게임이든 거기에 패배의 가능성이 없다면 게임 자체가 성립되질 않는다. 모든 게임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게임은 생사가 달린 게임이다. 만약 죽음이 진짜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죽음은 진짜처럼 보여야 하고 패배는 현실감이 넘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게임에 관한 흥미를 잃을 테니까 말이다.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면 어떤 게임도 성립될 수 없으며 영원한 일체가 이런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한성을 잊어버려야만 한다. 게임을 즐기는데 자신이 전지전능한 불사의 존재라는 사실보다 더 거추장스러운 방해 요소가 또 있겠는가.